안녕하세요, WS의 디자인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완공한 연세 와이즈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인테리어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공사 전 미팅 과정과 공사 진행 내용 등을 보면서 어떻게 정신건강의학과가 완성되는지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모습은 공사 끝나고 찍은 완공 사진인데요. 햇빛이 잘 들어와서 아주 아늑한 느낌이 들죠. 바닥은 전체적으로 포쉐린 타일로 마감을 했고요. 기본적인 마감은 도배 마감이에요. 저희는 도장 마감이라고 하죠. 페인트를 이렇게 선호를 하지 않아서 페인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원장님이나 클라이언트가 요구할 경우나 기존 벽을 좀 이렇게 가성비 있게 마감할 때 그럴 때 사용을 많이 하고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병원 인테리어를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내구성이라든가 유지관리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도배 쪽으로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이런 벽 마감은 필름 마감으로 되어 있고 안내 데스크는 인조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어요. 이건 출입구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복도면에서 가능하면 대기 공간이 좀 안 보이게 아트월을 일부러 만들어줬고요. 이 사진은 공사 전 현장 사진인데요. 여기는 이제 엘리베이터 홀이고 기존에는 이렇게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원장님이랑 미팅 중인 모습이죠. 기존 바닥은 디럭스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천정은 텍스에 면조명이 설치되어 있고 기존 라지에이터가 약간 좀 문제있게 원상복구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원장님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이 상태로 계약을 하실 뻔 하다가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렸죠. 여기까지 원상복구를 하거나 기존에 여기 합판 마감에 그냥 검은색으로 칠을 해놨더라고요. 원상복구 얘기가 잘 돼서 여기까지 전부 다 마감을 한 상태로 받았고요. 공사 시작 전에 이렇게 평면도하고 3D를 그려서 좀 더 상세한 견적과 디자인을 뽑을 수 있죠.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수정이 된 상태인데 최초 시안하고는 약간 좀 변경사항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안내 데스크 쪽에 디자인이 좀 변경이 됐죠. 색감도 현장에서 이제 공사 중간 정도에 필름 색깔이라든가 이런 마감 색깔들을 한 번 더 정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요. 가장 큰 변화는 안내 데스크를 원장님께서 조금 더 이렇게 길게 직원분들이 한 번 더 앉을 수 있게 3D하고 비교해보면 이 부분이 좀 변경이 됐죠. 출입구 방향도 좀 바뀌고 필름 마감도 색깔이 약간 변경이 됐어요. 대기 공간 쪽은 크게 변경이 없는데 별도의 대기 공간을 만들었다가 배치가 좀 변경되면서 이쪽으로 음수대가 설치가 됐고요. 출입구 방향도 최초에는 정면으로 들어가는 걸로 했었어요. 네,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좀 이렇게 노출되면 좀 안 좋죠. 그래서 출입구 우측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꺾어 들어가는 방식으로. 지금은 공사 계약 후에 원상복구가 끝난 모습이고요. 라지에타가 이렇게 변경이 됐죠. 공사하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현장 보양을 하고 시작하고요. 엘리베이터 홀도 전부 다 마감을 해주고요. 공사 중에도 이렇게 먼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라지에타 부분도 전부 다 미리 보양을 해놨고요. 사무실에서 설계한 도면을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먹을 튕겨서 현장에다 이제 도면을 그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현장 여건 따라서 사이즈가 약간씩은 변경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 실측이 좀 정확한 편이라 이렇게 먹을 튕겨놓고 현장에서 원장님하고 미팅을 다시 하기도 해요. 그 실제 생각하는 사이즈가 좀 다른 경우가 있어서 요 먹튀김 작업은 차후에 다 수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도면대로 그려놓고 이제 원장님이랑 수정 작업을 한 번 더 거칠 거예요. 도면이 없이 현장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이런 치수들은 가구 사이즈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통행하거나 가능하면 도면 치수대로 가는 게 가장 좋고요. 현장에서 약간씩 변경되는 부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벽하고 만나는 부분 원장님이랑 현장 스케일감으로 좀 이렇게 협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도면 치수대로 가는 게 차후에 문제 같은 게 없죠. 왜냐면 이렇게 법규 같은 것도 맞춰서 그린 거라서 촛빛이 그냥 요 정도에서 그냥 빼주세요. 지금 상황은 이제 최종 마감 두께까지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석고를 이제 투피치고 최종 마감까지 했을 때 이쪽에서 이렇게 한 번에 맞으면 마감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mm 정도 약간씩 편차를 줘서 이 부분은 또 철거되는 부분이라서 철거를 고려해서 마감까지 먹 작업을 다 하고 경량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경량 작업은 대부분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 작업이어서 진행이 엄청 빠르죠. 그리고 이렇게 경량 작업하고 동시에 전기 배선이나 소방 관련 뭐 스프링클러 이설 이런 작업도 전부 다 같이 진행이 돼요.
초반에는 공사 진행이 상당히 빠르게 느껴지는데 차후에 마감이라든가 뭐 요런 작업들은 공사를 오히려 좀 여유 있게 해서 마감이 깔끔하게 떨어지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설비 배관이 들어간 위치인데요. 에이콘을 사용해서 배관을 진행을 했고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별도의 하수 배관이 없어서 배수 펌프를 이용해서 천정으로 올려서 거꾸로 화장실로 연결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최종 마감 중에 아치로 뚫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희는 전체적으로 MDF를 고밀도를 사용해서 내구성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요거는 현장 여건 맞춰서 쓰면 되는 거긴 한데 안쪽에선 도배 마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돌출을 한 1cm 정도 띄어서 나중에 도배를 태울 수 있게 마감을 해줘야 돼요. 아까 보시면 기존에 석고를 여기까지 쳤었잖아요, 경량할 때. 근데 이 부분, 코너 부분은 차후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칠 수도 있고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번 뜯어낸 다음에 목수들이 MDF로 한 번 더 보강을 해주는 작업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천정은 기본적으로 석고를 투피 쳐서 마감을 해줬고요. 진료실하고 상담실 내부는 이렇게 흡음보도로 최종 마감을 해줬는데 이 안쪽으로는 인슐레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글라스홀을 전부 다 넣어줬어요. 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단열재를 넣는 방법이라든가 폼을 쏘는 방법도 있는데 배선도 들어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저희는 글라스홀을 안쪽에 채워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안쪽에 흡음보드가 전부 다 마감된 모습인데 당연히 소방법을 맞춰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방염 제품을 사용을 하고요. 간혹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하는데 제대로 안 해서 허가가 안 나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어요. 소방법을 고려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돼요. 이제 모든 목공사가 끝나고 마감 공사인 필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필름 마감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방염 필름을 사용하고 애초에 저희가 아까 고밀도 MDF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이제 마감이 고밀도를 써야 좀 더 깔끔한 마감이 나와서 지금은 도어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ABS 도어를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무게라든가 내구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제품을 뭐 아무리 좋은 걸 써도 이런 식으로 폼을 제대로 기밀하게 써주지 않거나 이런 긴결 철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흔들림이나 뒤틀림 같은 거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특히나 소음이 넘어가는 문제들이 대부분 이런 부분에서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바닥 타일은 600에 600짜리 포쉐린 타일로 마감을 했고 시공할 땐 항상 스페이서를 사용해서 저희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뭐 약간 귀찮을 수도 있고 비용적으로 좀 더 들 수는 있지만 차후 하자 문제라든가 일정한 간격 발이 걸리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꼭 스페이서를 사용해서 시공을 하고 있고요. 공사를 진행 중에 에어컨도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보양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시공이 끝나고 이제 줄눈만 넣으면 되겠죠. 이 부분은 안내 데스크로 연결되는 랜선하고 콘센트 전선이 들어가는 위치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전부 다 점검구가 따로 있죠. 당연히 이걸 그냥 한 번에 막아버리면 편하긴 한데 차후에 뭐 문제가 된다거나 선을 교체해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점검을 해줄 수 있는 점검구를 꼭 만들어 줘야겠죠. 이 부분도 보시면 이 부분이 기존 라디에이터 부분이에요. 언젠가는 이 부분을 또 점검해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검구를 따로 만들어서 이 피스만 풀르면 라지에이터도 열 수 있게. 근데 간혹 이걸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라지에이터가 문제가 됐을 때 벽 자체를 뜯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언제나 점검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겠죠. 이젠 천정하고 벽체 도배 작업. 도배는 전체적으로 방염 실크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안내 데스크, 인조 대리석 작업하는 모습입니다. 차후에 여기를 다 갈아내서 하나의 판으로 보일 수 있게 도배 공사가 끝나면 이제 전기 조명을 달 수 있게 미리 뚫어놓은 배관 위치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붙여놓은 부위를 갈아내서 하나의 판으로 보이게 작업을 했죠. 전기 공사는 용량에 맞춰서 뭐 특수한 장비가 들어오거나 에어컨이 설치되거나 이런 부분은 그 스퀘어에 맞춰서 설치를 하고요. 직원실과 안내 데스크에 이제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면서 공사가 최종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원실인데 차후에 여기에 또 뭐 가구들이 붙는 것들이 있어서 안내 데스크까지 설치된 모습이고요. 공사가 다 끝나고 준공 청소까지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소방 검사 때문에 성적서랑 이런 건 전부 다 전달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공사가 마감이 돼서
이렇게 완공이 됐습니다. 이런 북바이 가구는 저희가 전부 다 설치를 하는데 이동식 가구, 이런 소파라든가 의자, 그리고 원장님 책상 이런 거는 원장님이 직접 구매를 하시고요. 진료실 내부의 모습입니다. 이 뒤쪽으로는 원장님 휴게실. 여기가 채광이 잘 돼서 낮에 가면 엄청 따뜻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여긴 진료를 보이는 곳이라서 암막 블라인드로 설치를 했고요. 이날 준공 사진 찍는데 화분이 너무 많아서 화분을 복도로 거의 다 빼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연세대학교를 나오신 원장님. 네, 이렇게 오늘은 선릉에 위치한 연세와이즈 정신건강의학과 진행 과정과 완공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WS 디자인 블로그에 자세한 후기가 남겨 있으니까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